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은 인간 내면에 깃든 신성을 현대과학으로 증명한 의식혁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역자는 이종수, 출판 한문화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식의 진화. 개인이든 집단이든 성장은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성장은 억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항상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상 자신들이 좋아하는 상황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택 범위는 대개는 개인의 비전에 한정된다. 의식의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꺼이 하는 태도다. 이러한 자발성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가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이고 셀 수도 없지만 어떤 모순이나 수수께끼 같은 것에 접할 때에도 이런 변화가 자주 목격된다. 선 같은 자기 연마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모순이나 수수께끼 같은 난국을 화두로 삼아 커다란 진전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의식의 분포도에는 두 개의 분기점이 존재하며 이 분기점들은 의식의 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준다. 첫 번째는 200의 수준으로 이 단계는 잠재력을 최초로 느끼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이나 느낌,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이 시작된다. 원인과 책임이 개인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들은 무기력한 희생자의 처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분기점은 500으로 이 수준은 사랑, 비판 없는 용서의 생활 양식,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예외 없는 무조건의 친절함이다. 개인이 일단 이런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그에게는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의식의 진보에 따라 세상이 더욱 친절해 보일 것이다.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세상은 다양한 경험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그램에서 보듯이 보는 것은 어느 위치에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면 어느 위치가 실제인가? 사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홀로그램과 같다. 특정한 관점들은 그의 독특한 의식 수준의 반영일 뿐이다. 홀로그램의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가 정신 나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그처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반응이다. 세상은 거울이 아닌 무한한 차원의 홀로그램과 같다. 거울은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결정되고 단지 하나의 모양만 반영해 줄 뿐이다. 청각의 경험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소리의 끌개장이 계속되는 홀로그램의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만질 수 있다. 이 세계는 짜임새, 색깔, 차원, 그리고 위치나 모양을 주는 공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은 저변에 깔려있는 일정한 순서에 지나지 않고 이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과 같이 결국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시간의 끝으로 돌아가며 그 근원은 바로 지금이기도 하다. 홀로그램은 본질상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3차원의 홀로그램에는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4차원의 홀로그램에서는 어떨까? 거기에는 모든 가능한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초월된 상태에서 순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지금이라면 거기에서는 여기저기로 따라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홀로그램은 인간관계가 아닌 동시성의 끝없는 비선형적인 사건들의 반영에 불과하다. 600에서 700의 수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하고 동시성인 홀로그램의 가능성 속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어휘가 진정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거리의 불황자를 예로 들어보자. 대도시의 깨끗하고 화려한 동네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혼자서 호화저택의 모퉁이에 기대어 서 있다. 의식의 여러 수준에서 노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의식 수준의 밑바닥인 20, 수치심의 영역에서는 그를 더럽고 구역질나며 창피한 존재로 생각한다. 30인 죄의식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비난한다. 그가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 복지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파렴치한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50인 절망의 수준에서는 그를 자포자기 상태로 보고 사회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단적인 예로 본다. 75인 슬픔의 수준에서는 그를 비극적이고 친구 하나 없는 고독한 사람으로 본다. 100인 두려움의 수준에서는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혹은 사회 악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125인 욕망의 수준에서는 그를 골칫거리로 파악하고 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지 회의한다. 150인 분노의 수준에서는 그에게 폭행을 당할 것 같은 불안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분개한다. 175인 자만심의 수준에서는 노인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존심조차 없는 사람으로 본다. 200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근처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지 알아볼 생각이 들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일자리와 거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250인 중용의 수준에서는 노인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흥미롭게 볼 수 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자는 생각이 들며 그가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310인 자발성의 수준에서는 길모퉁이로 데려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생각이 들고 지역 봉사단체에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350인 포용의 수준에서는 이 노인에게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그런 처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400인 이성의 수준에서는 이 노인이야말로 최근에 일어나는 경제와 사회 모순의 부산물이며 심리학 연구에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는 노인이 흥미로운 존재일 뿐 아니라 친근하고 신경을 써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 통속적인 사회적 장애의 범주를 벗어나서 자유를 향한 흔쾌한 노인으로 물질에 대한 무관심에서 오는 평정과 지혜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된다. 600인 평화의 수준에서는 이 노인이 우리들 자신의 잠시 동안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노인에게 접근함에 따라 노인의 반응을 접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감을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움을 느끼고 낙담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화나게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노인은 어떤 사람들을 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꺼이 맞이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 우리에 대한 대접도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의식 수준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결정하고 피동적인 관찰자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을 결정한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구성하고 위치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현실에 반작용을 가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외적인 사건들이 환경을 만들지는 몰라도 그 사건들이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사물에 대한 응시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흥미있는 사실이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사물과 만나는 초점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반면에 높은 의식으로 올라갈수록 아주 깊게 응시할 수 있다. 의식의 흐름, 즉 생각과 인식, 느낌과 기억의 패턴은 끌게 에너지장이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며 에너지장의 지배를 받는다. 이처럼 끌게 에너지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 믿음,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주권을 유산으로 받아놓고 있다. 이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현실의 유일한 결정론자라는 전제의 왕관을 과감히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헛된 마음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인생의 영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려고 한다. 마음은 마음에 비치는 경험을 진정한 것으로 납득시키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은 저마다 자신의 세상 경험만이 정확한 것이라고 비밀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 수준을 논의하면서 자존심이 갖고 있는 약점의 하나는 부정성에 있다는 것에 주목한 바 있다. 각자의 마음은 자신의 옳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의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부정성이야말로 인간이 평생 동안 의식 수준을 5점 정도밖에 전진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의식의 커다란 진전은 내가 안다는 착각을 버릴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기꺼이 변화하려는 태도는 흔히 개인들의 믿음이 다 허물어지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밑바닥에 처했을 때에 가능하다. 닫힌 상자 속으로 빛이 들어갈 수 없다. 이기에 좋은 점은 그것이 높은 의식 수준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인생이란 배움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삶은 진정한 스승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루는 삶의 고통스러운 교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않는다면 삶은 헛되이 낭비될 뿐이다. 우리는 경험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목격한다. 그렇지만 암 자체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삶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단지 기록할 뿐이다. 삶은 경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삶이란 삶 자체와 동일한 무한한 잠재력의 끌개장을 두루 포용한다. 그리고 고도의 깨달음의 수준에서 보면 마음이 미혹된 바가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은 그 내용과 동일시된다. 마음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하여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항상 판단한다. 마음은 자신이 하는 일이고 고작 경험에 그친다는 것, 더 엄밀히 말하면 경험을 경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공허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마음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이 경험하는 바를 보고할 뿐이다. 명석한 생각이나 깊은 느낌조차도 경험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기능, 경험을 경험하는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의식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순수함이다. 의식은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간다. 의식은 들리는 것을 모두 다 믿어버린다. 의식이란 테이프만 집어넣으면 곧이곧대로 쏟아져 나오는 녹음기와 같다. 우리는 자기의식의 순진무구함을 결코 잃는 법이 없다. 그것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하며 믿음이 굳다. 의식의 유일한 보호자가 있다면 그것은 들어오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알미요, 깨어있는 정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겸손해져서 다 안다는 자만심을 버리게 된다. 이때 알매 성숙이 시작된다. 겸허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비웃는 능력이 생기며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다워질 수 있다. 우리가 곧 마음 자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마음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생각, 믿음, 느낌, 견해들의 주인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거대한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아는 통찰력에 도달한다. 지금 우리들이 믿는 생각의 체계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흡수되고 우리와 동일시된 것에 불과하며 새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한 지나가는 개념들의 가치를 덜 부여할수록 우리는 이 개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마음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기쁨의 새로운 원천이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존재 자체의 기쁨도 성숙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